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미국 증시가 간밤에 폭락했더니 다음날 아침 내 주식 계좌도 파랗게 질려있는 경험이요? 지구 반대편 그리스에서 경제 위기가 터졌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까지 영향을 받죠.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것처럼 전 세계 시장이 같이 출렁이는 이 현상, 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사실 우리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죠. 한 곳에서 시작된 작은 충격이 마치 도미노처럼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금융시장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는 모습 말이에요. 오늘 설명에서는 바로 이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왜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나라의 위기가 내 자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지 그 숨겨진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이 현상을 설명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전염입니다. 네, 맞아요. 바이러스처럼 퍼진다는 거죠. 시장이 함께 무너지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아주 뚜렷한 패턴을 가진 전염병과 비슷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금융 전염, 영어로는 컨테이지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이게 그냥 예측 불가능한 혼돈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그 경로와 방식을 연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명확한 현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 전염병이 퍼지는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렌즈가 있습니다. 바로 네트워크 이론이라는 렌즈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흔히들 세계 경제를 그냥 여러 나라 시장의 합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든 시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아주 촘촘하게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라는 거죠. 이 숨겨진 연결선들을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네트워크를 이해하려면 딱 두 가지 개념만 아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노드입니다. 그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예를 들면 뉴욕 증권거래소, 한국의 코스피 같은 각 나라의 주식시장 하나하나가 전부 노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은 이 노드들을 연결하는 선, 바로 엣지입니다. 이 엣지는 그냥 선이 아니고요. 시장 사이의 돈과 정보가 얼마나 활발하게 오가는지, 서로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통로예요. 이 엣지가 얼마나 강하고 어느 방향으로 나 있느냐가 위기가 퍼지는 경로를 결정합니다. 자, 이론은 알겠는데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두 번의 세계적인 위기,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팬데믹을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트 한번 보시죠. 정말 극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나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요, 미국에서 시작된 충격이 다른 나라로 번져나가는 힘, 이걸 스피로버 효과라고 하는데 이 힘이 아시아 쪽으로 아주 강력하게 향했어요. 그런데 2020년 팬데믹 때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아시아에서 시작된 충격이 미국으로 향하는 힘이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이 그림이 그 변화를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2008년에는 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 시장이 무너지니까 아시아 시장들이 마치 거울처럼 거의 똑같이 따라 움직였어요. 연결이 아주 강했다는 거죠. 그런데 2020년에는 위기의 시작점이었던 중국 시장과의 연결고리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즉, 위기가 어디서 터졌느냐에 따라서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충격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가 금융 바이러스가 퍼져나갈 고속도로를 새로 놓는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전 세계라는 아주 큰 그림을 봤다면 이제 현미경을 들고 시장 안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시장 안에도 중심 역할을 하는 핵심주와 그 영향을 받는 주변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시장의 중심, 즉 핵심주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삼성전자 같은 초대형 우량주가 아니라 의외로 중형주인 경우가 많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중형주들이 정보가 퍼져나가는 허브 역할을 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 시장의 네트워크 구조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투자자들의 심리에 따라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어요. 예를 들어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는 하락장에서는요. 투자자들이 종목 분석이고 뭐고 일단 팔고 보자는 심리로 너도 나도 팔아치우잖아요. 바로 이때
모든 주식들이 핵심주를 중심으로 아주 강하게 똘똘 뭉치면서 동반 하락을 가속화시킵니다. 반대로 시장이 좋을 때는 투자자들이 신중하게 좋은 주식을 골라 담기 시작하면서 주식들 사이의 연결이 느슨해지고 주가도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죠.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평소에는 저마다의 개성을 뽐내던 주식들이 위기 상황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개성을 잃고 거대한 하나의 덩어리, 즉 군집처럼 똑같이 움직여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애써 했던 분산 투자가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죠.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나요? 이 연결성이라는 게 결국 양날의 검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평상시에 이 거대한 네트워크는 세계 경제를 성장시키는 엔진입니다. 자본과 정부가 국경 없이 빠르게 흐르면서 모두에게 이익을 주죠. 하지만 위기가 터지는 순간 그 좋았던 고속도로가 순식간에 리스크를 전 세계로 실어 나르는 제한의 통로로 돌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바로 그 동력이 동시에 모든 것을 함께 무너뜨릴 수 있는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 아름답고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네트워크 속에서 우리의 금융적 운명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연결된 초연결의 시대에 과연 진정으로 안전한 투자라는 게 존재하기는 할까요? 어쩌면 그 정답을 찾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새로운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